안녕하세요. 홍콩오늘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고요. 오늘은 월요일, 지금 시간은 오전 9시 50분입니다. 우리 기존 구독자님들 좀 의아해 하시죠? 보통 제가 한 4시에서 5시 사이에 짬이 났고, 주로 그 시간에 녹화를 하고, 그 다음 저녁 시간에 촬영할 때는 아주 늦게 올려주고 그랬는데, 오전에 지금 어머니를 정형외과 모셔다 드리고 물리치료 받으시는 동안에 제가 지금 촬영을 해볼까 싶어서 사무실에 잠깐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짬독서를 하는데 또 빨랑하고 모시러 가야 됩니다. 주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전 주말에 남해 쪽에 바다 가서 예쁜 노을도 보고 드라이브도 하고 바닷가에 가서 그냥 모래사장도 한번 거니러 보고 그러고 왔습니다. 주말에 그 쇼츠만 올리고 영상 안 찍으니까 조금 편하더라고요. 너무 이것도 매일매일 찍는 게 사실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유 구독도 잘 많이들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너무 역량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걸 카운팅하고 있으니 좀 나 자신도 그렇고 해서 아예 모르겠다 하고 그냥 쇼츠나 한두 개 그래도 예쁜 거 보시라고 찍어서 올렸는데 그래도 또 한 11분 정도 주말에 구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오신 구독자 11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유익하셨다고 생각하고 눌러주신 거라고 생각할게요. 어제는 또 제가 주말에 쉬었다고는 하지만 토요일 오전에 근무하고 어제 오전에는 제가 요양보호사 그 가족 요양을 하고 있어가지고 보수교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수교육을 받고 왔는데 4시간 온라인 교육에 4시간은 이제 직접 대면 교육이었는데 와,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하는데 나름 4시간을 주구장창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빡세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강사 두 분이서 하셨는데 강연을 똑부러지게 해주셔가지고 잘 듣고 공부하고 왔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정보 공유 차원에서 그 요양보호 그 식이 지원, 식사 지원이 있거든요. 식사 지원이랑 그 다음에 응급처치에 관계돼서 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려보고 싶은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 사람들도 알아두면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작을 해볼 생각인데 거창하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정말 예쁜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 손을 타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밤샘 하고 저는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멋지게 만드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편집하시는 분들. 근데 어쨌든 저는 여기서 더 하면 제가 체력이 안 돼서 못해서 그냥 제가 가능한 한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독서하고 또 음악 만들고 또 하고 싶은 걸 즐기면서 해야 또 퀄리티가 좋잖아요. 좋은 거 보여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주말 잘 보내셨기를 바라면서요. 이번 시간에는 최고의 리더는 사람에 집중한다. 이 부분을 독서할 거고요. 이 책을 독서하는 중이고 오늘은 챕터 5, 5장에서 동기부여는 기술이다 라는 부분부터 독서할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리더를 꿈꾸시는 분이나 지금 근미래의 리더를 꿈꾸시는 분, 그 기존의 리더인데 라떼는 말이야 때문에 소통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독서 함께 참여하셔서 꼭 좋은 힌트,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독서 전에 빼놓을 수 없는 거. 새로 오신 분들은 꼭 영상 하나라도 끝까지 봐주시고 나한테 유익하겠네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사실 댓글이 하나 붙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0독의 댓글이 붙었는데 다른 것 좀 보소 이렇게 보라고 한 것 같아서 제 영상이 다른 데하고 다르다, 차별화됐다는 칭찬인지 제가 응원의 댓글 남겨달라 했잖아요. 그죠? 전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다른 것 좀 보고 참고해라, 너 이건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아무런 반응을 안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댓글을 주시면 너무 애매모호하잖아요. 제가 애매모호한 댓글에는 답을 보류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부응하는 답을 해주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좀 내 생각을 소신껏 말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말해봤자 지금 이것처럼 저를 응원해 주신 거라면 다른 것 좀 보소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것은 제 영상이 차별화됐다는 얘기인데 칭찬이잖아요. 근데 다른 것 좀 보라는 그 말이 또 다르게 해석하면 정말로 다른 영상들 좀 찾아봐라, 영어 독서하는 거, 그런 말투 같아서 저는 싸우기 싫거든요. 그럼 싸워야 되면 싸우긴 하겠는데 싸우기 싫습니다. 그냥 여기서 유익하시면 좋겠고 유익하지 않으면 그냥 본인한테 더 맞는 더 유익한 채널이 있지 않나 이제 뭐 또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 입장은 그렇고요. 오늘도 이 동기부여에 관한 이제 기술을 여기 책에 저자가 알려줄 것 같은데 한번 유심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부여는 기술이다. Motivation is a skill. 만일 모든 조직 구성원이 긍정적 동기부여를 활성화한다면 직장이란 곳이 전혀 새로운 세계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이 긍정적인 에너지와 활력, 행복감을 강화하려면 세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세 가지 기술을 얘기해 주겠다. 그쵸? 몇 년 전에 나는 내재적 동기부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에드워드 대시 박사를 만났다. 내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데이비드 페이서, 드레아 지가미와 함께 개발한 모델과 프레임워크에 대해 에드워드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였다. 나는 에드워드에게 동기부여 스펙트럼 모델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만일 모든 조직 구성원이 긍정적 동기부여를 활성화한다면 직장이란 곳이 전혀 새로운 세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긍정적인 에너지와 활력, 행복감을 강화하려면 다음 세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조직 구성원이 긍정적 동기부여를 활성화한다면 그죠? 조직원 전체가 긍정적이니까 전혀 새로운 세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직장이. 꿈과 에너지, 그러니까 꿈을 펼칠 수 있고, 뭐 에너지와 활력감, 행복감을 강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아래의 세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술,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지 여부, 또 어떤 행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 등을 인식함으로써 현재 나의 동기부여 관점을 파악하기.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지 근본적인 이유를, 어떤 행동의 근본적인 이유를 인식함으로써 나의 동기부여 관점을 파악해라 라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행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 그런 걸 반드시 인식해야 된다. 그래야 파악이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기술, 자율적 제어의 MVP를 사용해 심리적 욕구인 ARC를 만족시킴으로써 긍정적 동기부여로 전환하고 유지하기. MVP가 뭐고 ARC가 뭐냐 그럴 수 있겠죠? M은 제 기억상의 mindfulness, 마음챙김. 그리고 V는 values, 가치. 그리고 P는 뭐더라? P는 purpose, 그죠? 목적. 그러니까 자율적 제어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마음챙김과 가치, 목적을 사용해 심리적 욕구인 오토노미였나? 그죠? 자동? 이건 제가 좀 찾아봐야겠어요. 이거는 까먹었다. relationship, 그러니까 관계랑 역량이었잖아요. 그죠?
네, 여기 기억이 안 날 때는 확실히 찾아봐야 합니다. 관계성이 relationship이 아니고 relatedness였고 역량, competence, 자율성, autonomy. 이게 이제 개별적 특성인데 자율성, 관계성, 역량, autonomy, relatedness, competence. 그죠? 우리가 독서를 했지만 많이 노출된 게 아니어서 머릿속에 기억이 잘 남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율적 제의, 마음챙김, 가치, 목적을 사용해 심리적 욕구인 자율성, 관계성, 역량을 만족시킴으로써 긍정적 동기부여로 전환하고 유지하기가 필요하다. 그런 기술이 두 번째의 기술이다. 그러니까 자율적 제어를 사용해서 심리적인 욕구를 만족시킴으로써 그러니까 스스로 제어를 해서 내 심리적 만족을 시킴으로써 긍정적 동기부여로 전환하고 유지해야 된다.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기술, 부정적 동기부여 관점과 긍정적 동기부여 관점의 차이점을 깨닫고 이를 되돌아보기.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점을 깨닫는 게 결국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는 거니까 그 대조나 비교를 해보면 어느 것이 더 좋은 거구나 하고 스스로 좋은 걸 취할 수 있으니까 아마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 같네요. 내가 제시한 동기부여 모델과 세 가지 기술을 검토한 후에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나는 그의 격려에 한껏 고무되어 이렇게 덧붙였다. 그래서 우리는 관리자들에게 직원들과 동기부여 관점 면담을 진행하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갑자기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이었다. 마침내 에드워드가 입을 열었다. 좋아요. 단지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관리자들은 남을 지도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조심스럽게 흔들었다. 직원들과 성과 검토도 하려 들지 않는 관리자가 그들을 동기부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직원을 만날 수 있을까요? 결과가 좋을 리 없지요. 그쵸? 우리가 뭘 하려면, 평가를 하려면 그 평가자가 뭔가를 다 알고 있어야 되죠. 관리자가 그들을 동기부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직원을 만나면 안 되고, 잘 봐야 되겠죠. 우리는 모두 동의했다. 그래서 나는 동료들과 함께 먼저 리더를 대상으로 동기부여의 세 가지 기술을 가르치고 이 새로운 동기부여 과학을 먼저 그들 자신에게 적용해 보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리더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견을 달리해서도 아니고 자신이 현재 직원을 동기부여하는 방법에 만족하기 때문도 아니었다. 부정적 동기부여를 지녔거나 참여도가 낮은 직원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더욱 아니었다. 그들을 가르치기 어려운 이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가 자기 자신을 동기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을 동기부여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을 동기부여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차라리. 아닌가? 그리고 이 책에는 사실 동기부여라는 거 원래 다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하는 데 있다고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리더는 남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유독 강하다. 직원들을 동기부여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그들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또 어떤 리더는 상사 노릇이나 관리 감독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리더라고 느끼지 않는다. 리더에게 동기부여의 기술을 가르치는 일이 어려운 이유가 또 하나 있다. 그들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문제를 빠르고 쉽게 해결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바로 참여도가 낮은 직원을 참여로 이끄는 일이다. 리더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동시에 직원 참여도를 높여야 하는 의무를 안고 있다. 그들은 직원을 지금 당장 어떻게 동기부여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다시 말해 동기부여의 기술을 스스로 익히고 그 후에 직원들의 동기부여 관점을 전환하도록 돕기에는 참을성이 부족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직원을 지금 당장 어떻게 동기부여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하고 막 이러는 바람에 동기부여 기술을 스스로 익히고
그 후에 직원들의 동기부여 관점을 전환하도록 돕기에는 참을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동시에 직원 참여도를 높여야 하는 의무를 안고 있다. 그러니까 꼭 참을성을 갖고 그 동기부여의 기술을 스스로 익혀야 된다는 거죠. 동기부여의 기술을 배워보자. 당신 자신을 위한 동기부여의 기술을 익히려면 중요한 과업이나 목표, 상황을 하나 골라서 앞서 말한 3가지 기술을 적용해보라. 자신의 업무나 개인적인 삶에서 중요한 영역을 하나 선택해 이와 연관된 동기부여의 기술을 배우는 방법을 택하라. 일단 다음 예시를 참조해서 당신 나름대로 과업, 목표, 상황을 한 가지 선택해보라. 다음 예시를 참조해서 당신 나름대로 선택해봐라 하는 거죠. 늘 질질 끄는 일이 있다. 예를 들어서 경비 지출 보고서 늦게 제출하기. 처리하지 않아서 남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 예를 들어 예산 승인하기.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일이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 도입하기. 생각만 해도 힘 빠지는 일이 있다. 직원 회의나 위원회에 참석하기. 관점을 새롭게 바꾸면 가치가 있으리라 생각하는 일이 있다. 예를 들면 매우 다루기 힘든 직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여기서 일단 하나를 과업, 목표, 상황을 한 가지 선택하라고 하네요. 당신이 특정한 목표에 초점을 맞추면 이 학습은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하지만 3가지 기술을 반드시 목표 지향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바이오리듬이 좋지 않을 때, 불쾌한 기분이 들 때, 어느 때나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을 적용해 볼 수 있다. 당신이 개인적인 사례를 선택해서 동기부여의 기술을 배우는 동안 나는 앞에서 연습했던 체중 감량 대회라는 예를 사용하려 한다. 기업들이 많은 돈과 인센티브를 내걸고 건강한 생활을 장려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체중 감량과 건강한 식생활은 직장에서 제시하는 목표와 점점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는 추세다. 삶의 어느 시점에서 다이어트나 건강한 음식 섭취를 목표로 삼아보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으리라 생각한다. 다이어트를 예로 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책에서 정크푸드와 헬스푸드라는 비유를 통해 부정적 동기부여 관점과 긍정적 동기부여 관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동기부여의 기술을 제대로 사용하면 비유만이 아니라 실제로 마시멜로와 감자튀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좀 말이 어렵죠? 이해하기. 되게 유식해서 어렵다는 게 아니라 뭔가 빙글빙글 돌려서 얘기를 하니까 조금 어렵다고 생각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술, 나의 현재 동기부여 관점 파악하기. 당신이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6가지 동기부여 관점 중에서 현재 자신의 상태를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관점을 고른다. 그 관점이 좋다거나 나쁘다는 평가를 자제하고 단지 현재 당신의 관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집중하라. 다이어트를 예로 든다면 만일 내가 6개월 동안 10kg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을 때 동기부여 관점에 따라 나타나는 생각의 차이는 대개 다음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이어트 목표를 삼았을 때의 동기부여 관점에 따라 나타나는 생각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무관심한 관점이라면 10kg을 줄인다는 목표에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관심 없으니까. 물론 내 몸무게나 식습관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아무런 의지가 없다. 현재로서는 너무 벅찬 목표다. 외부 관점에서 보면 내가 6개월 내 체중을 10kg 줄였을 때 보험회사가 주기로 약속한 상품이 매우 탐난다. 이거 외부적 관점에서 동기부여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상품 같은 게 탐나서. 자, 강요의 관점. 체중을 줄여야 한다는 사실에 큰 압박감을 느낀다. 내 건강을 염려하고 있는 가족들을 실망시키면 죄책감이 들 것 같다. 그 다음에 연계의 관점. 이거는 약간 긍정적이라고 했죠. 나는 건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체중을 줄이면 건강해질 것이므로
목표대로 10kg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내게는 건강한 선택이다. 그렇죠.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볼 수 있겠죠. 통합의 관점에서 본다면 내 인생 목표 중 하나는 우리 아이들의 역할 모델이 되고 아이들의 삶에 동참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것이다. 10kg을 줄이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와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뭔가 확장된 그 느낌이죠. 그 다음에 내재, 체중 줄이기에 매우 열성적이다. 새롭게 다이어트의 목표를 정하는 일은 재밌고 흥분된다. 나는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건 내재적 관점이라는 거죠. 이제 당신이 선택한 동기부여 관점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확인하라. 그리고 이 책의 앞부분에 나오는 동기부여 스펙트럼 모델을 참고해서 다음 질문에 답해보라. 저를 굳이 정리하면 저는 강요의 관점도 있었고 그 다음에 통합의 관점? 아니 연계의 관점. 건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게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반반씩 있었던 것 같네요. 당신의 심리적 욕구, ARC의 만족은 자율성, 관계성, 역량의 만족은 고차원적인 상태인가 저차원적인 상태인가? 즉 고차원 하나, 저차원 하나. 당신이 설정한 목표에 대한 자율적 제어, MVP의 사용은 고차원적인가 저차원인가? 마음 챙김? 좀 했었고 가치도 있다고 생각했고 목적도 뭐 다이어트니까요. 고차원. 당신의 심리적 욕구는 만족되었는가? 그렇지 못한가? 자발적으로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매우 만족스러웠죠. 그런데 이제 외부적인 환경 요인에 따라서 마음이 지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면서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만족이 안 됐을 뿐이지 운동을 할 때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당신은 MVP를 사용해서 자율적 제어를 하고 있는가? 그렇게 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내 마음은 있지만 마음만 챙긴다고 해서 이 컨디션이 안 될 때는 이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만일 다이어트의 예를 든다면 나는 나 자신의 심리적 욕구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율성 부문, autonomy. 내가 앞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하겠다고 나 자신에게 말하자마자 자율성의 욕구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왜? 그리고 먹지 않겠다고 다짐한 모든 음식을 마구 먹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다. 마치 자제해야 할 음식들을 먹는 행동을 통해 저차원의 자율성을 욕구를 보상하려는 것 같다. 죄책감을 느낀다. 나 자신이 밉다. 그러니까 자율성이 통제가 안 되는 거겠죠? 관계성, relatedness. 나는 가족과 담당 의사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다이어트를 한다. 그들을 실망시키게 될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 일에 참견하는 것이 가끔 불편하기도 하다.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고 난 후에는 그들의 기대에 어긋났다는 두려움, 수치심, 죄책감 같은 것이 몰려온다. 이런 느낌은 담당 의사, 가족,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성을 낮은 차원으로 떨어뜨린다. 그렇겠죠? 내가 자발적인 것보다는 어쨌든 이제 가족이나 주변인과 관계가 됐는데 내가 그걸 잘 지키지 못했을 때 스스로에 대한 그 수치심과 죄책감 그리고 내가 이런 것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는 두려움 그런 것도 있죠. 역량, 컴피턴스, 그죠? 내 역량 욕구가 손상되는 것을 느낀다. 의사와 가족들이 나를 압박하는 이유는 나의 자기관리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임이 틀림없다. 그들이 맞을지도 모른다. 나는 옳은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사람인 듯하다. 사실 이 다이어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과거에 다이어트에 성공했을 때도 금방 다시 체중이 돌았다. 심지어 그전보다 더 많이 늘었다. 이게 모두가 많이 두려워하는 부분 아닐까요? 체중 감량을 시도해본 거의 모든 사람은 위와 같은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리라. 이것들은 저차원의 심리적 욕구 사례들이다. 그토록 많은 사람이 다이어트를 포기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제 자율적 제어에 대해 논의해보자. 이런 심리적 상황에서 당신의 MVP는 어떻게 될까? 체중 감량 목표의 경우
나는 마음 챙김과 가치관,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짬독서 하고요. 제가 오후에 시간이 되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금 처음 보시는 분은 여기서부터 이번 편부터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네요. 이게 슈퍼노멀이나 시작의 기술, 프레임, 제가 올렸던 그런 책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거 최고의 리더십은 사람에 집중한다. 이 책은 약간 처음부터 보는 게 맥락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어머니 모시러 가야 돼가지고 또 짬이 날 때 오늘 올릴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내일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어 독서 하나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또 시간이 나실 때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살짝 보시고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되시기도 바라고 되시길 바랍니다. 말을 참 명료하게 잘해야 되는데 그쵸? 어쨌든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 계시다면 감사드리고요. 새로 오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는 많이 안 눌러주시더라고요. 그죠? 재미나 이게 흥미도 줘야 한다고 했는데 슈퍼노멀 주원규 PD가 뭐 정보나 뭐 이런 것도 주는 거지만 흥미와 재미가 있어야 된다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어쩌겠습니까? 그죠? 그 타고난 성향도 있어서 정말 재밌는 분들이 많이 근데 또 재미없어도 노력하셔서 근데 재미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정보 자체가 확 쏠리게 만들어서 뭐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도 역량을 많이 키워야 될 텐데 근데 서둔다고 될 일은 아니니까 계속 경험치를 쌓아가면서 변하는 모습 기대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어쨌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세요. 안녕.